이거, 응. Day 5에서 34번 질문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볼게요. 대부분의 세상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이거 안 했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했지? 네. 내용 기억나요? 아니, 이거 했어. 예. 그 자본주의랑 자유시장이 다 제일 좋은 경제 시스템인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시장을 그냥 냅두진 않는다. 관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대부도 얘기하고 그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 했던 것 같아. 담보 같은 거 얘기했어서 모르겠지. 그때 거의 죽어가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했네. 36번 우리 진도 많이 나갔네. 이것도 했어. 근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다음에 이거 하면 되네. 38번. 억울하다. 6개 중에 5개를 했는데 그 중에 3개만 끼고 안 해도 되는 2개를 한 거야. 자, 38번 볼게요.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이 문장에 주는 way죠. 동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체온을 측정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언제 생겨나냐면 만약 어떤 물체가 뜨거워. 뭐 얼만큼 충분히 뜨거워? 자, enough to visibly glow. visibly, 눈에 띌 정도로 glow가 반짝반짝이 되잖아. 자, 그 정도로 충분히 반짝일 만큼 충분히 뜨거우면 예를 들어서 metal 이렇게 포크가 폭폭 찌르다잖아. 그래서 포크는 그 부직갱이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금속 부직갱이 같은 건데 이 금속 부직갱이가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불 속에 비동사의 pp 놓아진.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달궈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들기면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뜨거울 때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불에 오래 넣어놔갖고 빨갛게 달궈져서 뜨거워질 때, 그 정도로 뜨거우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이거 뜨겁구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뜨겁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언제 생겨나면 보고 눈에 띄게끔 빛나, 빨갛게 막 뜨거워져. 그러면 뜨겁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막 온도를 재보고 그게 아니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반짝이는 물체의 색은 뭐랑 상관이 있다? 당연히 온도랑 상관이 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자동사죠? rises. 온도가 올라갈 때, 자, 물체는 먼저 일단은 빨간색이 되지. 그 다음 오렌지색 되고, 마지막으로 완전 하얗게 되죠. 그래서 하얀색이 무슨 색이냐면 가장 뜨거운 색이 되는 거야. 흰색이. 자,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까지죠. 온도와 빛나는 물체의 색 사이에서 관계가 쓸모 있어요. 천문학자들에게. 그래서 별도 색깔이 나는데 별이 내는 색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 be related to 별의 온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And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the great distances to the stars and measure, 그래서 펜낫 다음에 이게 1번 동사 and 이게 2번 동사가 되죠. 자, 사람들이 별까지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아직은 이동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뭘 측정할 수 없어? 더 정확한 방식으로 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서 재볼 수가 없으니 그냥 보고 색깔로 알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온도는 어디의 온도냐면 별의 표면 온도인 것이고 오브죠. 표면의 온도인 것이고 the part of the star 별의 표면이 어디냐면 별의 한 부분이야.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별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빛을 뿜어내고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빛이겠죠. 됐죠? 선생님, 네. 저기 비동사 뒤에 over에 쓰인 거예요. 뭐뭐의 그 주격 보호로. 보호 자리에 전치사 구가 와요. 그래서 이거의 온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the temperature is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tar. 이렇게 오는 게 더 정확하긴 하죠. 이거의 온도이다. 소속이잖아. 어디에 거냐면 표면의 온도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지금 껍데기 온도만 본다 이랬잖아. 표면 껍데기 있네. 그러면 내부는요? 그래서 내부는 interior. 이거는 is at. 온도를 말할 때 at 쓰는 거 알죠?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습니다. 비록 감춰져 있지만 지가 감출 수 없고 감춰짐을 당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it가 온도니까요. 알겠고
자, 그러나 정보, 어디에서 얻은 정보야? 이게 주어죠. 그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죠. 이게 동사. 그래서 별의 색깔에서 우리가 얻게 된 정보는 여전히 그래도 쓸모가 있다. 자, 정리합시다. 내용 자체는 뭐 구문이라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보세요. 그러면 서 한번 설명해 볼래? 1번부터 요약만 해봐. 내용만. 일단은 온도를 특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색깔. 그 예를 들어서 그 속에다가 놔둬. 그럼 걔가 빨갛게 달아올리면 아 뜨겁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 네. 이거죠. 그래서 빨갛게 빛나는 그 색을 가지고 대강 어느 정도 뜨겁구나를 알 수 있다. 2번 해보세요. 2번, 음. 이거는 온도가 상승하면은 네.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변합니다. 변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빨강, 좀 더 뜨거워지면 주황, 가장 뜨거운 게 하얀색. 오케이. 3번도 해보세요. 이 문장을 이 지문 네가 끝내봐. 3번은 천문학자들에게 온도랑 색 연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왜 그래? 4번에서 그 왜 중요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아직 저 멀리 있는 별들을 이렇게 직접 가서 온도를 직접 잴 수가 없으니까 네. 보고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한테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온도는 어떤 온도야? 네. 그렇지. 이 디스에서 디스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를 말하는 거야. 즉 우리가 대충 보고 알 수 있는 온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온도는 표면 온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표면 온도는 빛을 방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표면에서 나오는 거고 겉부분에서 나오는 색깔을 보고 대강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연결이 어떻게 돼요? 근데 별 내부 온도가 더 높대. 그래서 비록 감춰져 있긴 하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유용하다. 그러면 여기 왜 벗을 썼을까요? 뭐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겉에 색깔 보고서 그러면 내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저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6번에서 내용은 뭐냐면 내부 온도는 훨씬 더 높다. 근데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 그치? 내부 온도는 볼 수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깔에서 얻은 정보가 여전히 쓸모가 있다. 겉만 봐도, 겉으로만 봐도 내부 온도는 알 수도 없어. 근데 표면 온도, 겉만 봐도 중요한 정보를 얼추 얻을 수는 있다. 내용은 그거야. 그래서 안 봐도 표면 온도를 보고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게 관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라서 이 관계가 천문학자들에게 쓸모가 있다. 됐죠? 그게 끝이야. 다음 6 day 6로 갑니다. 오늘 몇 개 해요? 3개 합시다. 4개는 조금 무리야. 항상 해보면 달려야 돼. 23번. 자, 인간 개개인은 이랬어요. 인간 개개인은 다릅니다. 자, 서로 다르다는 거죠. differ from. 자, differ from one another. 서로 달라요. 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달라. in a multitude of는 in a lot of랑 똑같은 거야. a multitude는 lot 많은 거야. 눈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방법, 안 보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신체적으로 서로 인간은 다 다르다. 쌍둥이도 틀리니까요. 그죠? 만약에 인종들이 as most people define them. 인종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사람들을 정의하는 것처럼 이제 인종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을 어떻게 정의해요? 다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종은 자, 정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체, 엔터테인은 실제 보이는 실체를 말하는 거야. 라고 치면 then 그러면 아프리카 혈통에 아프리카 조상을 둔 사람들은 would share 뭘 다 함께 나누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반면에 유럽 조상을 둔 사람들은 유럽계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계 특징, 뭐 유럽계 특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일단 우리가 add trait, 이 특징들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어떤 특징들을 추가할까요? less than이야. 자, 이거보다는 눈에 안 띄는 특징을 한번 추가해보자. 그럼 뭐보다 눈에 안 띄는 특징? 야, 피부색은 딱 보면 알잖아. 머릿결, 끝내주지, 흑인 애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보다, 이건 눈에 확 띄는 것들이잖아.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말고 눈에 안 띄는 특징들 한번 추가해보면 그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the people we identify as 우리가 뭐라고 확인하는 사람들 as the same race까지죠. 같은 인종으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어져.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동사죠. 점점 더 누구처럼 안 같다. 누구랑 안 똑같다. 서로 안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비저블한 거를 빼고 다른 특징을 넣어서 인종이다라고 해보니까 같은 인종으로 묶었는데 걔네들을 묶어놓고 보니까 같은 인종인 줄 알았는데 걔네가 서로 점점 더 안 똑같게 되더라. 그리고 더욱더 누구를 닮았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닮았더라. 크게 얘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너 뭔 생각하면서 혼자 어? 아니, 웃는 거야. 외국인들이 어. 가끔 물어보는데 너희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럼 난 똑같은 말을 해줘. 야, 난 유럽, 영국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난 하나도 구분 못해. 넌 다 똑같아 보여. 너네 구분할 수 있어? 네덜란드 사람, 스웨덴 사람, 스위스 사람 구분 못해. 그거 같은 거야. 똑같은 근데 거야. 걔네는 지네는 하지. 왜냐면 자주 보고 살았으니까. 진짜. 지들끼린 구분해요. 우리도 우리끼린 구분하잖아요. 근데 저 일본인, 중국인 모르겠어. 너가 문제가 있나? 그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아는데? 완전 다른데? 아니, 물론 구분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들도 딱 보면 알지 않아? 진짜 못해. 한국 사람 중에 중국인 같이 생긴 사람 엄청 많은데. 그리고 막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너무나 엄마 아빠 다 토종 한국인이시고. 그다음에 너무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혼혈인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많아. 이런 진짜 거. 문제가 있어. 그 편견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많이 다른데 보면 그 저기 뭐야 학부 때 되게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어. 그런 식으로 반값을 줄이는 거야,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 보면 중국인 애들, 중국 여자애들, 그 다음에 그 러시아계 여자애들, 얘네들 돈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 애들이잖아. 그럼 이제 영국이 학비도 비싸고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걔네 돈 없어서 유학원. 돈 있는 애들은 유럽 쪽으로 잘 안 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하간에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 공부는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학비는 어떻게 돼갖고 일단 오기는 와. 근데 그게 금방 소진되고 없지. 그러면 중국인 애들은 대부분 한국 남자를 잡아. 이상하게 한국 애들이 중국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영국 애들 잘 안 건드려. 여자, 유럽 여자애들은 동양 남자한테 매력을 잘 못 느껴. 작잖아. 남자애들 작으니까. 근데 한국 남자들이 선호하는 거는 걔네들은 백인하고 되게 살아보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막 근데 영국 여자애들이 한국 남자애를 안 쳐주지.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하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러시아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걔네는 9등신도 아니야. 막 10등신, 11등신이야. 진짜 예뻐. 근데 돈이 없어. 고급 매춘부라고 우리가 막 그러고 놀렸어. 고급 창녀라고 막 이랬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싼 게 걔네들은 진짜 빨간 몸뚱아리를 그냥 오는 거야. 와가지고 6개월이 지나가면 준 심의권이 나와. 유럽은 그래. 그리고 되게 살기가 편해져. 모든 의료가 다 공짜야. 그래서 나 때 막 한국 언니 중에 하나 신장 이식도 받아갖고 온 언니도 하나 있었어. 한국 가면 이식이 나오질 않잖아. 지 차례가 오지도 않잖아. 근데 거기는 이식 문화가 있기, 장기 기증 문화가 흔하니까 기다리면 바로바로 자기 차례가 돼. 근데 그 돈이 엄청 비싸잖아. 근데 그 주는 심의권이 나와.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그 대부분 세금이니 이런 것들도 되게 공짜. 그다음에 박물관 다 공짜, 갤러리 다 공짜. 유레일 패스 같은 경우도 학생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80% 공짜 막 이랬었어. 그래서 학생증 있으면 무료인데도 되게 많고 밥값도 할인되는 데가 유럽은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서 EU가 있잖아. 그래서 유럽 의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지네를 한 나라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웃기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돈도 다 다르게 쓰면서, 여하간에. 근데 되게 친했던 한국인 오빠 하나가 중국 여자애랑 살았어. 근데 걔는 맨날 뭐라 그런 자기 메인랜드 차이는 아니래. 되게 쪽팔려 해.
자기는 홍콩이래. 근데 걔는 메인랜드 차이나가 맞아. 너무 촌스러. 그리고 중국 애들이 확인해줬어. 걔는 그 홍콩식의 발음이 아니래. 그는 광동어, 중국 본토 발음이래. 그리고 홍콩의 패션이 아니야. 그냥 걔는 촌년이야. 근데 자꾸 우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걔가. 그 여자가 봤을 때 재수없는 여자애도 있어. 근데 걔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야. 리브 멸런. 자기 혼자 놔두래. 그러면서 맨날 삐진 척을 해. 그러면 오빠가 맨날 이거저거 바리바리 사다가 바쳐. 걔를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러면 밤에 막 이렇게 막 사진 막 찍고 놀고 막 또 그 오빠가 사온 옷에 백에 들고 또 막으면서 막 자랑해. 우리한테 뭐 재수없다고 어쩌라고 막 우리가 이랬었거든. 근데 그랬는데 이 오빠가 걔한테 한 2년을 뜯기다가 결국은 헤어졌어. 왜? 걔가 갈아탔어. 더 괜찮은 영국 남자로 갈아탔어. 그래갖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그 지랄을 하는 거야. 되게 많아. 그래서 없으니까 여기서 6개월 살다가 짐 싸서 그냥 슈트케이스 하나가 짐이 끝이야. 걔네는. 지네 옷만 싸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딴 남자랑 6개월 살고 뭐 나가라고 하면 또 나와서 딴 남자랑 살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이게 고급 매춘부지 뭐가 달라. 근데 이러다가 이 오빠가 이제는 한번 저기랑 살아보고 싶대. 그 서양애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대. 그래. 오빠네 엄마는 오빠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인가 알아? 한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국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한국인들끼리 서로 한국인이라고 말을 안 했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커뮤니티가 없다가 내가 가면서 결집이 된 거야. 그 나는 한국 애들하고 말을 안 했던 게 그럼 영어를 못 배울까 봐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영어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모이게 되지. 이제 왜냐면 모국어가 하고 싶어. 이게 막 갈증이 있어. 이게 한국어에 대한. 하여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 친하게 됐지. 근데 러시아 여자애를 들여서 살았어. 너무 인형 같은 애랑 사는데 보고 있어도 한 번만 만져봐도 돼. 피부가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아. 그냥 다리가 막 여기 와 있고 너무 예쁜 거였어. 내가 한 번은 오빠 제 벗겨놓으면 진짜 예쁘지. 이제 야 환상 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니까 오빠 쟤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면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막 극찬을 하면 걔가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대. 왜? 자기는 자기네 나라에서 너무 예쁜 축에 끼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자기는 러시아 여자래. 다 예쁜 거야. 러시아 애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그 국립발레단 애들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가. 근데 걔도 이 오빠랑 살다가 이제 이 오빠는 그러다가 일본 여자랑 나중에 갈아탔거든? 하여튼, 그랬어. 막 각국 여자랑 다 살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도 한도 없겠다. 내가 막 이랬었는데, 이 오빠랑 살다가 천만다행히 이 오빠 애는 없었고, 이제 6개월 있다가 헤어지고 나가면서 영국 남자애랑 살면서 거기서 애를 하나 또 낳아. 애를 낳잖아. 그러면은 나라에서 보호가 다 들어와. 그래서 애를 딱 낳는 순간부터 출산비부터 시작해서 따박따박 한 달에 돈이 나와. 그거 갖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돈이 2년 정도인가가 돈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돈이 떨어져. 그러면 애를 또 하나 낳아. 그러다가 또 돈이 떨어져. 그럼 애를 또 하나 낳아. 이런 식으로 살아. 걔네가.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서 3년 있는 동안 애가 셋이었어, 걔가. 근데 애가 셋이 아빠가 다 달라. 아빠가 다 다르고 결국에는 애 셋과 어느 아빠도 같이 안 살고 또 다른 남자한테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편견이 별로 없어. 미혼모가 워낙 많으니까 영국은 딱히, 그러니까 목의 중심 사회, 약간, 영국이. 그래서, 물론 정상적인 부부들도 많지. 근데 훨씬 엄마의 파워가 세고, 걔네는 스매킹을 해, 때려. 걔네는 애 막 엄청나게 패.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이 와이프 말을 엄청 잘 들어. 공처가가 돼. 그러니까 사랑하겠지만 무서워해, 와이프를. 1번. 내가 그래서 몇 명의 영국인들한테 물어봤어. 넌 왜 그렇게 와이프를 무서워하니? 어느 정도냐면 와이프가 오늘 5시까지 딱 집에 와 있어. 내가 5시 일정이 있어서 나는 6시 일정이 있어서 내가 5시에 나가야 되니까 남편 네가 들어와서 애를 봐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시계를 봐. 하루 종일. 안달복달을 하는 거야. 5시까지 못 갈까 봐. 아니, 좀 늦을 수도 있잖아, 이러다가. 그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국 애들은 다 똑같아. 와이프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 그 사람들, 내가 물어본 영국인들은 다 하이 클래스들이야.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연봉 막 몇 억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그래. 니네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영국 애들 다 그런가? 다 그렇대. 결혼한 남자는 다 그렇대.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무서워? 했더니 되게 띵 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무서워해? 그러는 거. 야, 이 정도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와이프의 존중을 넘어서는 거야. 뭐 1분이라도 늦으면 안달 복달을 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차를 버려.
길이 막히니까 서울이 얼마나 막히니 금요일이. 그러면 출장을 갔다가 들어올 때 길을 버려. 그러면 기사가 알아서 들어오라 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전철 타는 거야. 그러면 지 알아서 가면 되는데 꼭 나를 달고 다녀. 나는 너무 피곤한데 나는 그 차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아니래 같이 가야 된대. 그러면서 내가 같이 뛰고 5시까지 막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돼. 택시 기사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가자는 거야. 사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했더니 와이프가 5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걔네는 그게 법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막 내가 그 통역을 해주는 그 영국인 임원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 이유가 뭐야? 했더니 다 너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주말 내 생각하고 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다? 자기가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대. 이유가 뭘까? 근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1번. 와이프가 무서운 게 맞는 것 같으대. 왜냐면 와이프 전에 엄마라는 게 있지 않니? 그 와이프의 이미지는 엄마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거잖아. 엄마한테 맞고 큰대, 영국은. 내가 봤지. 길거리에서 애 때리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 막 때려. 그냥 싸대기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막 때려. 되게 심해, 걔네. 정말 심해.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어쩌고저쩌고 하면 난그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맞고 컸던 그 엄마에 대한 공포가 여자에 대한 공포, 와이프에 대한 공포로 이렇게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 여자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일단 1번 있고, 2번, 자기네는 이혼하면 다 뺏긴대. 알거지가 된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건 안 했건 의미가 없어. 사실혼 관계면 그냥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다 줘야 돼, 여자한테. 일단 다 줘야 돼. 모든 걸 다 뺏겨. 양육권부터 다 뺏겨. 그 다음, 일단 있는 재산 분할이 없어. 그냥 다 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엄청나게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살기가 빠듯해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를 보는 것도 여자가 합의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보고 살려면 와이프 비위를 너무너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당할까봐 남자들이 이게 무서운 게 맞는 것 같으대. 그래서 자기네는 와이프라고 하면 어떤 존중의 대상을 넘어서서 무서워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여자애, 그 러시아계 여자애가 나를 싫어했어. 왜였을까? 나는 걔하고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잘 없고, 예쁘다라고 간판만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그러더래. 내가 영어로 이름이 수야, 수. 수는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또 뭔 말이냐 했더니 자기를 어떤 인형, 뭐 어떤 신기한 존재로 자기를 보지,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나는 걔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 왜냐면 나는 걔가 빨대 같아. 남자한테 빨대 꽂고 사는 그게 뭐지? 그게 거머리지. 그 한국 남자한테 빨대 꽂았잖아. 그냥 그게 어떤 거기서 알 수 없는 그 민족 의식 이런 게 근데 그 오빠네 집은 되게 잘 살았어. 그러니까 좀 뜯겨도 돼. 근데 그냥 그 재수가 없는 거야. 같은 여자로서 왜 저러고 사나. 그게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걔 능력이거든? 맞잖아. 꼭 알바해야 돼? 걔가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그게 걔 능력인 거야. 근데 나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이 되게 싫었나 봐. 그러니까 그게 되게 경멸하는 마음이 들고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걔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변호사가 됐대. 왜냐면 우리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대학을 올 정도면 걔는 러시아에서 정말 탑을 했던 학생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보태주질 못하니까 지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니 남자한테 봉사하는 걸로 그냥 바꾼 거지. 그렇게. 그러다가 이 오빠가 나중에 일본 여자랑 살았어. 됐는데 오빠, 다 살아봤잖아. 어떤 여자가 제일 나아? 그랬더니 일본 여자가 최고래. 일본 여자가 가장 서비스도 잘해주고, 남자한테 제일 복종하고, 일본 여자가 최고래.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결국 어떻게 사냐면, 그, 조건 맞춰갖고, 부자 한국 여자랑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그 깨끗하게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인 척하고 애 낳고 잘 살아. 그리고 내가 가끔 그 여전히 커뮤니티가 있어서 가끔 만나. 다 성공했지, 우리 사회에서. 다 그런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인데, 와이프는 알아? 내가 한 번씩 그래. 그러면 넌 조용히 해. 막 이런 얘기 하지. 자기 알려지면 이혼이다. 뭐, 아빠들은 뭐 아빠, 애들은 뭐 아빠 이런 거 조용히 해. 막 이러고 너 만나지 말아야겠다. 막. 그래서 오빠 나를 안 만난다고 뭐 오빠 과거를 나만 알아? 뭐 다 아는데? 그 커뮤니티 다 아는데. 내가 이 모임을 오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러지만 우리의 의리지. 그런 얘기를 하겠어? 자, 봅시다. 야, 영국 남자를 만나. 영국 남자 괜찮아. 영국 애들이 진짜 충성을 다해. 진짜야. 그래서 걔네가 그 크리스마스 날 그 루틴을 말해주는데 똑같아, 어느 집이나. 24일 밤에 남자들이 다 하지 여자들은 잘 안 해. 그래서 남자들이 24일 날 밤에 뭐
걔네는 그 터키 칠면조 같은 거 먹잖아. 그러면 뭐 그런 거 이렇게 해갖고서 밑간하고 이런 거 다 해서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자. 그럼 아침에 일찍 남자들이 일어나서 항상 남자들이 아침에 어느 집이나 모닝커피를 내리는 걸로 내가 알아. 일반적인 영국 가정이라고 하면 아침 식사를 남자들이 준비해. 그럼 남자가 커피 포트에 커피 내리고 뭐 베이컨 굽고 뭐 빵 굽고 뭐 간단하게 뭐 오믈렛 말고 뭐 수프 이렇게 해갖고서 남자들이 항상 여자들을 이렇게 밥을 해서 주고 여자들 애를 챙기지. 애들 챙기고 이런 걸 하는데 25일 날 아침이면 여자는 늦잠을 자고 천천히 이제 내려오면 남자들이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상을 차려. 걔네는 상을 큼직하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가운데다 놓고 뷔페처럼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유럽 애들은 다 그렇게 먹어. 그러면 이제 뭐 계속 뭐 거위도 돌리고 뭐 스테이크도 하고 빵도 굽고 뭐 또 만들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놓고 커피까지 딱 해놓고 선물까지 딱 해놓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올라가서 커피를 들고 올라가서 커피 냄새로 와이프를 깨운대. 이게 걔네 루틴인 거야. 그 나라 루틴이야. 그럼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밥상을 주로 아침을 침대에서 이렇게 먹는 게 일반적이래, 크리스마스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요기를 하고 잠을 깨운 다음에 내려오라 한대. 그럼 여자는 이제 성장을 하고 예쁘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내려와서 12시쯤 느지막하게 밥을 먹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어느 집에 다 똑같대.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아침에 방문하지 않는데 걔네들이 은근히 되게 대가족 문화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안 모이는 거야. 걔네는 다 모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럼 그 집으로 다 모여. 다 모여서 전날 같이 자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너무 먼 데서 온다 그러면 이제 밤새 오는 거야. 와서 12시쯤 모여서 다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선물 나누고 이렇게 4시, 5시까지 놀다가 밤 되면 또 바비큐 파티를 또 해. 그래서 밤새 놀아. 술 먹고 애들끼리 놀고 이러고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뒷정리도 다 남자들이 해. 걔네들은 그래. 그리고 선물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와이프한테 주로 선물을 하고 와이프들은 좀 받는 입장인 거지. 뭐 카드 정도 써줄까? 뭐 이렇게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건이 되게 큰 나라가 유럽이야. 미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더 여건이 유럽에 비해서 남자보다 여자의 권리가 미국이 더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남자의 권리가 아직은 미국이 더 남자의 목소리가 더 크고 재산 분할 같은 걸 해도 남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고. 근데 유럽은 안 그래. 그래서 영국 남자 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나도 그 생각 많이 했다. 영국 애들하고 자꾸 일을 하니까. 근데 내가 영국에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쪽 악센트를 이해하고 걔네 사투리 되게 심해. 제주도 사투리보다 더 심해. 못 알아들어. 그랬고 처음 일했던 회사가 임원들이 다 영국 임원들이었는데 맨체스터 임원이 있었어. 그거는 씨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너무 심한 거야. 근데 나는 알아듣겠더라고.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서 붙어 있으면 알지. 그래서 얼마나 웃겼냐면 회의를 가. 그럼 이제 맨체스터 임원이 막 말도 되게 빨라. 막 미친 듯이 달려. 그러면서 프로젝트 결과를 팍 발표를 해.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영국 임원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 자, 그러다가 이제 회장님이 그런다. 오케이. 이제 나한테 들어. 자, would you translate what he said? 이런다? 나보고 통역해달래. 영국 사람이 한 거를 영국 사람한테 통역해달래. 그 내가 처음에 빵 터졌었어. 너무 그 말 웃겨가지고. 진심이냐? 진심이냐? 그랬더니 자기 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 그게 제주도, 그러니까 이 맨체스터 임원이 얼굴 빨개지는 거야. 이 사람이 갓 한국에 와가지고 성과를 막 내려는 욕심에 아직 그 평균적인 런던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속도도 맨체스터 영어가 되게 빠르거든. 진짜 막 달려. 그러면 알아듣기가 어려워. 근데 나는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를 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그 런던 영어로 다시 해줘. 그러면 들으면서 지들끼리 다 웃어. 한 반년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걔가 발표를 하면 다 나한테 이렇게 다 돌아 앉아. 그러면서 뒤에 앉아 있거든. 통역사들은 뒤에 앉아 있거나 옆에 앉아 있는데 임원들이 앉으면 임원들 뒷자리에 통역들이 다 하나씩 붙어. 회장급들이 오니까 걔네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몇백 조를 테스코 애들이 오는 거야. 테스코 임원들. 테스코 임원들이면 엄청나잖아. 전 세계 2위 유통업체잖아. 걔네가 1년에 돌리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하나씩 통역들을 다 붙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영국에서 임원 새로 왔다 그러면 내차진 거야. 무조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지. 근데 한 반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재미에 영국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해. 말을 하는 거, 성격 급한 거, 뭐 음식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거, 다혈질인 거 되게 비슷해, 영국이. 그래가지고, 왜 다른 나라 가 있으면 그 나라 문화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 나라에 가보고 싶고 막 이렇지 않아? 일반 가정집에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런 되게 그런 게 있거든. 그러면은 명절이 되면은 임원들이 손을 들어. 너네 집 가면 안 되니? 와갖고 그 차례를 모시니까 그 좀 구경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안 되니? 근데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번호표를 나눠줬어. 아, 1년 동안 나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번 달에 내가 추첨을 해서 이번 추석에 한 부부 다 이렇게 1년에 딱 두 부부만 올 수 있는 거야. 엄청 잘해, 나한테. 우리 집 오고 싶어갖고. 그러면 갔다 오면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한대. 나한테 막 전달해주는데 너무 웃긴 거야. 어땠냐? 이렇게 물어본대, 궁금해서. 야, 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족들이 다 친절했고, 막 한복을 입는데 한복도 너무 특이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지들끼리 했다는 거야. 그거 웃기잖아. 너무 기대들을 하고 오는 거야. 그 가족들이. 영국인 가족들이. 이게 남의 가족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 와이프들도 막 선물 공사를 막 하는 거야. 나한테 막 그 롯데 상품을 걔네 현대 발음면 현다이라고 발음하거든. 현다이, 롯다 이렇게 발음해. 롯데는 로리마켓 이렇게 발음해. 그러면 막 현대 상품권을 막 이게 자기네가 쓸 일이 없대. 그러면서 막 대골맛씩 막 줘. 이건 뇌물이잖아. 봤지. 거의 맞지. 그래갖고 가장 나한테 선물을 많이 그랬다기보다 다 떠날 사람들 있잖아.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떠날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불렀었어. 그러면 오면 선물을 준비를 해놔. 절대 빈손으로 안 와. 걔네들 바리바리 싸들고 와.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엄마들을 막 걔네는 무조건 백화점 물건을 걔네가 연봉이 막 몇억 되는 애들이니까 맨날 백화점만 가 걔네들 그거 가서 한우에 뭐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막 맨 위에 상품권 이렇게 해갖고서는 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가고 한국 사람 돈이 최고라는 얘기를 들어가고 맨날 상품권을 꼭 100만 원짜리 꽉 채워갖고 막 몇백씩을 들고 오니까 좋잖아. 절대 좋잖아. 그래갖고 그거를 뭐 식구들 누구누구 오는지 알아갖고 인터넷에서 사면 한복이 그렇게 안 비싸거든? 온 식구 거 다 사봐야 한 2, 30만 원이면 산단 말이야. 한복 그렇게 안 비싸. 그러면 한복을 딱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머리에 그 버선까지 신발까지 딱 준비를 해주면 그거를 한 10년을 편지를 받았던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가져가서 우리나라 명절을 지내가 왜 챙기는 거야? 우리나라 명절 때마다 그거를 입고 사진을 찍어갖고 애가 커서 이제 맞지도 않아. 근데도 어거지를 입고 사진 해갖고 아직도 막 한동안 날라오고 그랬던 내가 추억이 있어. 되게 친했던 추억이 있어요. 오면 임원들이 새로 왔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야. 그 얘기를 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자들 사모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듣고 오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하고 그때 한 2년 반, 3년 근무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 우리 엄마 양코백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양코백이들을 평생 볼 걸 다 봤대. 그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동네 아줌마들이 양코백이들 구경을 하러 오시는 거야. 와갖고, 뭘 먹을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갖고 와. 동네 시골이니까 싸갖고 와갖고 자꾸 뭘 먹여. 근데 들은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 먹이는 전통이 있으니까 주면 사용하지 말고 먹어야 어른들이 좋아한다. 아주 배 터지게 먹는 것 같아, 애들. 근데 그게 신기하고 재밌었다는 얘기를 돌아가면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도 그 고맙다는 얘기를 갈 때까지 하고 가. 가서도 그래서 한동안은 영국이나 유럽 출장을 가면 걔네한테 아무한테나 연락을 하면 아무나 다 데리러 오는 거야. 와갖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지네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래서 막 숙소 없이 한동안 통역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재밌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재밌었어요. 통역사는 해볼 만한 일이야. 그대들이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꼭 언어가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 중국어인가 너네가? 네. 요즘은 뭐 무조건 2위는 중국이니까 예전에는 1위가 영어, 2위가 프랑스 아니면 일어였었어. 이게 엎치락뒤치락 했었고 중국어는 순위에도 못 들었었지. 나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불변의 2위가 중국어 아니야? 무조건? 영어가 1위, 2위가 중국어에서 안 바뀔 것 같고 나는 중국어가 1위를 먹을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너네는 영어에 중국어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중국어가 가장 비전 있는 것 같아. 일도 제일 많아. 영어를 따라올 순 없지.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는 무조건 일본이야. 근데 그 다음에 많은 게 옛날엔 일본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일본어가 일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중국이야. 그 너네 그쪽으로 만약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외대는 통역학과가 있어요. 대학 학부에. 그래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 되게 많아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성문역 대학은 안 가더라도
그냥 취업을 하시더라도 언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데려가지. 그래서 인문계열 쪽이 취업이 안 되지만 언어는 되거든.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생각 있으시면 비서 쪽도 많이 뽑아요. 전문 비서. 전문 비서는 별게 없이 언어가 일단 돼야 돼. 나머지는 가서 배우면 되거든. 그래서 뭐 여자들 위주로 뽑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되면 실세야, 실세. 실세야, 실세. 회장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가스라이팅 해도 돼요? 난 그래갖고 통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서가 따로 있지만 한국인 임원이 아니다 보니까 통역사가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야. 그래갖고 통역사의 존재가 되게 중요했지. 외국계 기업은 그래. 근데 이제 비서가 언어가 된다 그러면 출장 갈 때마다 비서 달고 다니지. 통역 필요 없으니까. 그게 왜냐면 언어를 엄청 잘해서라기보다 내용을 알잖아. 내용을 아는 사람이 편하거든. 그리고 언어가 얼추 되고 그러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통역 따로 비서 따로가 아니라 그냥 비서 데리고 가면 다 해결되잖아. 통역도 되지, 일정 조율도 되지,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비서가 맞춰주시니까.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그 임원들이 비서를 데리고 출장들도 많이 다녀. 그 비서랑 결혼하는 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비서하고 많이 결혼해 실제로. 그리고 기도 하고 그리고 비서랑 굳이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어도 비서를 감히 무시 못해 부문장들이. 비서한테 잘못 보였다면 끝장이야. 말 한마디라도 잘못 들어가 봐. 그러면, 왜냐면 어디서 들을 데가 없거든. 회장들은. 만날 데가 없으니까, 야, 사람이 어디다 맘 터놓고 얘기할래? 가장 자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 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서한테 잘 보려고 엄청 노력한다. 일정도 비서가 조율 안 해주면 회의 못 잡아줘. 비서가 회의를 잡아줘야지 회의가 잡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잘 보려고 노력 많이 하지. 그래서 그 직업도 괜찮아요. 결혼을 하고 경단력, 비서는 상관없어. 회장이 다 편히 다 봐줘. 결혼했어? 그러면 야, 휴가 갔다 와. 뭐 애기 가졌어요? 그러면 애 좀 낳고 다시 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회장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그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괜찮지. 그리고 꼭 회장만 비서를 두는 게 아니야. 모든 부문장들이 비서를 둬.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부터 층층층층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비서들도. 그래서 어리고 젊고 예쁜 애만 비서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비서에 대한 편견이야. 비서의 능력에 따라서 모시는 분의 이 효율이 되게 달라져. 그래서 알기 때문에, 비서를 써본 사람들 알기 때문에 되게 비서 똑똑한 애 쓰고 싶어 해. 그리고 언어가 된다 그러면 금상첨화지, 요즘은. 자, 마저 합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좋겠다. 괜찮아. 비서 나쁜 직업 아니야. 그리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아요? 비서에 대해서는? 옛날엔 비서가 그 막 이랬잖아. 좀 이렇게 그런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서. 존중받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남자고, 야, 비서실장은 거의 서울대 연고대급 아니면 뽑지도 않아요. 언어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왜냐면 비서실이 전략실로 가는 지름길이거든. 회사의 수뇌부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자, 봅시다. 여기까지 했고. 자, 이러한 점을, 이거에 목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이게 목적어죠. 이 점을 여기 한번 더 해보세요. 뭐를 이게 목적어야? 자, 신체적 특정 used to identify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주어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오씨, 빨리 해야되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사람을, 자, 어떤 인종의 전형이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 뭐 백인이다 그럼 피부가 하얘야 되고, 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체적 특징이 변할 수 있죠. 자,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one cannot say, 이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갈색 피부가 흰색 어디쯤에서, 그럼 봐봐. 여기는 까매. 그러니까 갈색이야. 그럼 여기가 화이트야. 그럼 어디까지가 동양인이고 어디부터가 백인이야? 이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색 피부가 되냐? 여기서부터가 흰색으로 볼 거냐? 여기서부터가 흰색으로 볼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신체적 차이점 자체가 실제 있겠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자, 사용해서 to classify people, classify A, individual A를 B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별개의 인종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적 차이점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그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보다 문화를 구축하는 구성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보자. 사람들 사이에 신체적 차이는 명확히 있어 없어?
있어. 실제 해.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인종을 구분한다? 이거는 그냥 너네가 만든 문화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그냥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인종을 구분하는 거는 어떤 그 보여지는 신체적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아, 오늘 많이 못했네. 자,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끝냅시다. 네. 3개 남았으니까. 선생님, 통번역대학원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나